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제23주차 6월 3일에서 6월 9일 사이의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대통령, 야당의 특검 공세에 할 테면 해보라는 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나 국회 소수 세력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대표 선출 앞두고 대통령 영향력이 어떻게 개입되는가, 이것이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화영 부지사 대북 송금 1심 유죄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여 공세는 역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 정치 22대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되었습니다. 여야 모두 권력자 중심 당헌 당규 개정을 시도하고 있고, 지구당 부활도 역시 시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의 하수인 검찰의 모습과 야당은 특검으로 이 검찰의 이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규모와의 논리에 빠진 행정 개편, 토목공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지방자치 행정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친환경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K재벌과 노태우 정권 사이에 주고받은 비자금이 그들 2세 채권 노소용 이혼 소송에서 빙산의 일각이나마 드러난 것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드러났죠. 경제 분야입니다. 미중 경제 전쟁 과정에서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국내 기업 생산량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저성장과 기술 경쟁력 약화로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도 역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자재벌 감세 정책 연장에서 여야 공의 상속세 종부세 인하 또는 폐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소득이라는 거시 경제 지표로는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감춰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의 국가 부채 통계 조작 여부에 대한 진실 공방이 불거졌습니다. 부자 재벌 감소로 인해 발생한 국가 부채 원인 공방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 SK 등 재벌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반도체 산업 자체의 문제보다는 정부 지원, 송전선 등 지역주민 반대, 노조 파업 등 다른 것으로 이 반도체 문제 원인을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무료 법률 상담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저항, 반대가 굉장히 거셉니다. 영일만 유전, 대통령이 난국에 빠진 자신의 정치적 국면 전환을 위해 탐사 시추도 없이 추정만으로 직접 발표하는 그 해프닝을 연출했습니다. 경총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기업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는데, 이 설문조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부풀린 모습입니다. 사회 분야입니다. 국민연기금의 핵심은 안정성입니다. 주식 투자 확대로 기금을 늘리는 것은 아주 불안정성에 입각하는 것이고, 위험성을 감안했을 때 주식, 부동산 펀드 등에 투자는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서열화된 수능 제도와 대학 입시로 교육의 근본 정신은 사라지고 시험 제도만 변경한다고 무너진 공교육을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공공주택 정책은 아주 부재한 상태에서 전세 대책도 땜질식입니다. 부동산 부자들의 정치 혁파 없이는 무주택자, 전월세자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싸고 극단으로 치닫는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공공의료 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가 폭발하고 있는 셈입니다. 출생률 문제는 지자체가 알아서 할 문제거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운영과 정책 전반에 걸쳐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요즘 이야기되고 있는 체제 전환의 과제와 같은 수준이어야 할 것입니다. 권력의 언론 방송 장악이 빚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배로 언론을 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로서는 문화를 바라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업,
이윤 대규모 그리고 편향성, 다양성을 상실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문화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 분야입니다. 무노조 삼성전자에서 노조가 생기고 55년 만에 벌어진 파업의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재벌, 삼성, 거기다 고임금 노동자의 파업은 안 된다라는 것만으로는 노동자들의 분출하는 요구나 불만을 잠재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본의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화 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선 이상해서 당연히 업종별로 지금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위가 요구하는 업종별 차별화 시도는 최저임금 기준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금체계는 노사 간 협상의 산물입니다. 고령화 시대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직무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생태 환경 분야입니다. 전 국토가 이미 송전선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도시와 공야로 가는 전기를 위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송전선이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 주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기후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도 한국의 기후위기 정책은 아주 바닥 상태에 있습니다. 설악산 산양 집단 폐사 사건으로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정책이 얼마나 허술한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국제분야입니다. 북한의 오늘 풍선과 남한의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로 남북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남북 당국은 판문점에서 즉각적인 대화를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이를 묵인 방조는 윤석열 정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 사이 정상회의와 교류는 자원 확보와 상품 시장 확보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문화라든가 기후 환경이라든가 다양한 교육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특히 식량의 위기 기하선상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지원책도 중요한 국제 교류의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3주차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